네, 지금 학생들 겨울 방학 중입니다. 예, 이 방자는 이제 쉴 방자라고 하죠. 그래서 잠시 이제 공부를 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학교는 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학원가는 더 붐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학생들 이 학업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이 됐는지 오늘 이슈앤 시선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밤 10시 수성구의 학원가엔 도로 가득히 차들이 이어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걱정부터 많이 되고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쏟아지는 정보와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휩쓸리는 거죠. 아마 손주는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사교육 1번지 수성구. 천여 개 육박하는 학원들의 불빛들은 수성구의 뜨거운 교육열을 대변합니다. 평균 56만 원으로 대구 내 사교육비 지출액 1위이자 국영수 과목 수능 1등급 비율 1위의 수성구. 대구 사교육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교육 1번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수성구의 모습은 여느 곳과 다릅니다. 수성구 만촌동의 한 학원가. 겨울방학을 맞아 대입 특강이 열린 이곳은 입시 정보를 얻기 위한 엄마들의 학교, 엄마스쿨입니다. 다음에 교수진의 출신대학 비율이에요. 그 정보 전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의 어떤 입시 제도는 사실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의 입시라는 것은 어머니께서의 인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이런 걸 아시고 아이하고의 그런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가 바라는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과대학 의존원 포함해서 41개의 대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 한 5,059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인원에서 수능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입구센터 안에 들면은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걸 워낙 살펴보자는 거죠. 학교에서는 충분히 엄마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시 정보 같은 거 이제 플러스된 어떤 그런 것도 또 학원이나 다른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는 곳에서 엄마나 이제 아이들이 같이 그런 돈을 들여가고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점점 가속화되고 점점 뜨거워지는 사교육 열풍. 이런 변화에 맞춰 학교 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시 TF팀을 꾸리고 맞춤형 커리큘럼을 강화하며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조금 미리 계획하는 학생들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요즘 수시가 워낙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있고 수천 가지가 되는 전형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조합을 또 수시 안에 찾아내는 것이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담임선생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들도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만으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한반을 찾아가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으신 분 손들어주세요. 학원 없이 대학을 가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네, 학원 안 다니지.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네. 가뭄에 콩나듯이. 예비 고3 수험생 53명의 설문 결과 학원이나 과외 등의 학습 활동은 3개 이상을 받고 있었고 사교육을 선호하며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원들이 정확도가 정말 높아요. 현 고3을 상대로 상담을 하고 그 학생이 어딜 갔다 하는 그런 자료가 많으니까 이 학생은 몇 등급인데 여길 갔다 너희도 하면 할 수 있다. 사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입시 설명 같은 데 보면 거의 대부분 입학사정관 직접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독서가 이런 책을 좀 더 원한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그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
실제 학원에선 변화하는 제도와 개인의 전형에 맞는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학원들이 비교과 쪽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심화반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보통 관리를 잘 잘해주는데 그게 좀 잘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스포츠가 좀 들어가면 그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게 갈 수 있으니까.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20년 동안 17번이나 바뀐 대입제도.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라 할 일은 늘어만 갔고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6년 현재 대입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죠. 약 2년 전 도입된 학생부 종합 전형.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요. 단순한 기록이 아닌 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되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렇게 또 이게 스토리를 만들라고 늘 하시거든요. 생기부를 적을 때마다 1학년 때부터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2학년 때 뭐 이렇게 해서 전 3학년 때 공부를 한 다음에 이 학과에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에 나를 그 자소서에 생기부에 나를 맞춰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또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생활기록부와 달리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증명해야 하는 생활기록부. 학생들은 제대로 된 진로 고민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성적과 진로 과정 모두를 잡아야 한다는 부담만 가중된 셈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도 다 뭔지 제대로 찾지도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공부를 정말 빨리 해야지 대입을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계기라고 해야 되나, 마찰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거. 이렇듯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성장 자체보다 그 성장을 점수화하는 데 더 치중했고 교육제도가 발전할수록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제도에서 벗어나 진정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혼자서 알아서 자기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서는 소위 말하는 좋은 학과,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사교육에 전부 다를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다빈치 인재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인재를 요구를 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서 대학을 가야 될까? 이런 거? 그냥 대학이 그만큼 진짜 중요한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진짜 제일 우리가 뭐라 하지? 우리가 제일 뭔가 딱 예쁘게 빛날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마지막에 그 여학생이 웃기는 했습니다만은, 참 안쓰럽네요. 그죠? 예.